우리 어머님인가? 고향이 어디신가요? 네. 네, 고향이요? 아, 고향 지금 저기 충북 제천요. 아, 제천에서 좀 일단 네. 우리 충청도 계신 분들이 조금 느리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어머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는 뭐 남북경협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좋은 종목은 뭘 사가지고 가만히 냅둬도 되는 종목.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가만 냅둬도 되는 종목.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의뢰를 하시는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주다 보니까 이 종목이 보면은 주가가 가만히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아니고 일단 이 북한 관계에 관련된 좀 좋은 이슈 나오면 확 떴다가 또 약간 또 뭐 좀 실망성 얘기 나오면 확 빠졌다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사가지고 편안하게 들고 가기에는 성격상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다행스럽게도 아마 지금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뭐 조만간 또 북한과 미국 간에 또 고위급 회담도 진행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때마침 좀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아마 어제도 좀 올라왔지만 다음 주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올라올 때 만약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한 석 달 고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식선을 생각을 해도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관계 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 좀 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립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북한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또 잘 될 거다. 일단은 뭐 비핵화가 언제 되고 이걸 떠나서 일단 11월 6일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최대한 나 북한 문제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언론에다가 흘릴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대감에 이 남북경협주를 끌고 올라갈 수가 있죠. 거의 타이밍상으로 딱 다음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6일 날 만약에 미국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면 첫 번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했는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면 이러면 또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좀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남북경협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두 번째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하는데 만약에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한다 치더라도 이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끝났는데 이제 뭐 그 이상 북한을 그렇게 예쁘게 예전처럼 곧 뭐 잘 될 것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다음 이제 2020년 대선까지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급할 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좀 안 좋더라도 솔직하게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는 뭐 좀 좋은 듯이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2020년 대선까지는 당장 북한을 그렇게 빨리 타으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초에 이걸 뭐 길게 끌고 갈 수도 안 되고 아마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아마 남북경협주는 좀 뜰 거예요. 근데 이때 못 팔면은 진짜 한두 달 심하게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잘 팔고 나오자는 얘기 드리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차트를 잠깐 좀 볼게요. 지금 일단 사셨는 가격 있는 게 좋아요. 1,800원인데 뭐 잘하면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긴 한데 사셨는 가격 잊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갈 때 이 타이밍을 만약에 내가 놓쳐버리면 이렇게 한 석 달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또 한 달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올 건데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갈 건 너무나 자명하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못 팔면 골치 아픈데 자 매수한 가격이 1,800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300원에 왔어요. 조금만 더 하고 안 팔았는데 또 빠져버리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내가 샀는 가격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눠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동안에 못 팔면 그 타이밍이 다시 오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까라고 너무 꼭대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월요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3등분을 해서 월요일 한 3분의 1 팔고 화요일 한 3분의 1 팔고 수요일 3분의 1 팔면 어쨌든 매도 단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팔고 좀 오르더라도 기분 나쁠 거 없고 팔고 빠지면 요거라도 팔기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어쨌든 3일에 걸쳐서 좀 팔아주는 게 맞고요. 팔고 나면 뭐 지나 보면은 그때 팔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실 그냥 월화 이틀 나눠서 반반 나눠서 팔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한 3일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좀 팔아주면 평균 매도 단가를 잡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난티가 지금 시가총액이 7,6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장부 가치가 한 3,500억 정도 하거든요.
3,500억짜리 회사가 또 1년에 또 이익도 뭐 별로 안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미 7천 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주가는 남북 경협 기대감이 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좀 신나는 얘기가 안 나오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를 좀 매도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교체를 하셨으면 하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실적만큼 더 중요한 게 이미 현 주가가 이 실적 대비했을 때 뭐 그렇게 싸냐 비싸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지금 얘기하셨던 게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냐면은 3분기 매출액이 한 165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33억, 당기 순이익이 한 29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분기 매출이 한 150억 내외 나오는 기업이고 분기 한 30억 정도 버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얼추 계산을 해봐도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은 연간 한 매출 한 600억 정도에 이익은 보니까 그래도 분기 한 보통 한 25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은 한 100억 나온다는 얘기니까 연간 매출액은 한 600억에다가 1년에 한 그래도 100억 정도 이익 나오는 기업이면 참 돈을 잘 버는 건 맞는데 하면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연간 매출액 한 600억에 이익을 100억이나 내는 회사가 도대체 1년에 100억을 버는 거니까 얼마가 적당한가?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시장 내에서 약간 또 어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 기업들은 1년에 한 100억 벌면 10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2,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거 대비 한 20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게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타 일반적인 어떤 뭐 자동차 부품이나 만드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이 회사는 매출 대비 마진도 괜찮고 또 앞으로 성장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고 있냐면 남들은 1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한 10배인 1000억에서 거래되는데 이 회사는 1년에 100억 버는 회사가 지금 2100억이니까 21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추 생각해 보면 뭐 이 정도면은 적당하게 프리미엄을 이미 준 거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비싸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요 가격권에 있다가 뭐 깜짝 실적 발표 앞두고 올라가다가 경제 떨어졌던 게 지금이 2,100억이니까 차트 보면서 오늘 바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회사가 업계에서는 그것도 한 20배 정도는 거래돼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하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2,0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면 2,000억대에서는 좀 하방을 좀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위로 멀어지면 사실 지금 2,000억도 아주 싸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위로 멀어지면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 종목은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셨다가 손해가 좀 나버렸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49,500원이면. 그럼 49,500원 사셨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뭐 2,400억대에서 샀다는 얘기인데 버는 거 24배 샀다는 얘기니까 그 가격은 사실은 싸게 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다행히도 어쨌든 단기 낙폭가대에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주중에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들어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사셨는 가격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잡아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쨌든 좀 나오는 한 주니까 요 반등 나오는 걸 이용해서 얼추 한 45,000원 정도 부근대 오면 정리를 하셔서 이것 말고 지금 싼 거 너무 많아요.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조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제 홀짝버섯 증권사관학교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 카카오 메신저에 홀짝버섯 검색하셔서 거기 증권사관학교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때마침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관심주들까지도 같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꼭 보시면 어느 쪽으로 옮겨 탈지 방향 잡으신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고 버티셔도 괜찮아요. 네. 더 사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역꾸역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을 가격 좀 들고 하면 좋은데 에코프로는 뭐 최근 일단 주가 빠진 거는 시장 빠진 영향도 있고 또 뭐 개별적 악재가 살짝 하나 터진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최근에 나온 악재는 조금 오해 소지도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은 먼저 이거는 그냥 가만 냅둬도 된다. 정고 좀 넘어갈 때까지 신고가 낼 때까지 가만 냅둬도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에코프로가 좀 급락을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에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에코프로가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NC 소재를 하는 기업인데 그 NC 소재,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NC 소재보다는 NCM 소재를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NCM을 하는 LNF는
급등을 하고 NCL을 하는 에코프로는 급락을 하고 목요일 날 좀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에코프로 지금 지난번에 코스피 쪽에 상장 심사 청구했다가 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또 상장 심사를 좀 한 상태인데 뭐 그것도 안 좋을 걸 뭐 이런 얘기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근데 하나 참조할 부분은 첫 번째는 중국에서 NCA 소재보다는 NCM 소재를 선호한 건 맞긴 맞는데 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에코프로가 만드는 이쪽이 완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필요한데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이게 빠졌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좀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 쪽에 상장 심사 청구했다가 떨어진 바가 있다 보니까 이번 또 코스닥 쪽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들었지만 코스닥에 상장 심사 청구한 날이 10월 26일이니까 사실은 뭐 아직 이제 이게 뭐 떨어지고 결정될 시기가 아니죠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오해인 것 같다. 그래서 목요일 날 좀 심하게 빠졌던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오해가 빚은 결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요 에코프로가 어쨌든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90만 대 정도가 풀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의 전기차 생산량이 190만 대인데 이건 뭐 안 봐도 뻔할 뻔짜지만 앞으로 한 5년 6년 지나면 1000만 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쨌든 앞으로 보급량은 늘 수밖에 없고 그럼 전기차에 우리가 핵심 소재가 배터리니까 배터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가 결국 뭐 이쪽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정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020년 정도면 에코프로는 한 600억 정도 순이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게 피크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장하는 기업이고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들은 보통 버는 거 대비 업계에서 한 20배 정도 정말 주거든요. 그러니까 600억이 20배 하게 되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얼마냐면은 8,400억이라서 아직은 지금 가격권에서는 한 35% 정도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리시면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지금부터 한 3, 4개월 안에 전고점 45,000원 넘길 것 같으니까 이건 가만히 냅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전기차 앞으로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 보유해봐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올릭스입니다. 네, 올릭스요.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64,800원에 20%를 들고 있는데요. 64,800원에 20%요. 네, 어떤 점이 네네.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그 전고점 81,700원까지 갔는데 그 매도를 못했거든요. 아, 매도 시점을 예. 놓치셨군요. 예, 그래서 이게 저 64,800원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더 들고 가도 괜찮은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매도 시점을 놓친 후에 다시 이 매수가까지 오면은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봐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상담 바로 해드릴게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매수하신 가격이 다행히도 그렇게 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먹고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고요. 다만 그냥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차익 실현 시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차트 요거는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거는 실적 재무제표 두들겨 보면 매 분기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값어치가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업계에서 이 회사 보유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의 값어치를 한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를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5천억대가 어디냐면 이게 한 7만 5천 원대가 시가총액으로 한 5천억대 살짝 넘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5, 6천억 정도가 적당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7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7만에서 밑으로 멀어지니까 좀 싸 보이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 부근에 가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업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64,800원이면 뭐 지금 시가총액으로 약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또 이제 7만 원 부근에 가면 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여기가 저항이 되는 이유가 요 정도로 평가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제가 봐서는 위로 좀 올라와서 한 7만 원대 부근에 아마 당장 이번 주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이게 뚫고 가기에는 조금 기업 가치가 뚫고 갈 만한 가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행히도 사시는 가격 위로 올라가서 아마 당장 이번 주에 6만 5천, 7만 원대는 한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먹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빠진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업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겨 타셨으면,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 한 6만 5천 원, 7만 원 사이로 들어오는 분이니까 들어오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최근에 낙폭 가대한 어떻게 보면 뭐 IT 쪽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대충 잘 잡아놓으면 그쪽 좀 편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오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6,800원에 사셨으면 어제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목요일 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6,80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 6,870원이니까 미리 사놓은 건 아니고요. 목요일 또는 어제 샀다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이게 지금 3일 연타로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으면 3일 동안에 거의 한 30% 오른 것 같거든요. 꼭대기에 산 것처럼 느낌은 옵니다만은 타이밍도 괜찮을 것 같아요. 냅두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파워로직스는 이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에 지방 강연에 가서 파워로직스 한 5천 원대 사놓으면 더블 날 것 같다라고 사실 소개를 했었던 기업인데 장 회장 안 그래도 전화 오셨길래 강연회장에서 얘기 듣고 5천 원에 사셨나 하고 기대를 하고 들었더니만 6,800원 사셨다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로직스는 이제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 이 회사가 하는 게 딱 두 가지 파트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호 회로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을 삼성전자 쪽에 공급을 하고 배터리 보호 회로 쪽은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회사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좋은 이유가 생겼는데 하나는 삼성전자의 보급품에 트리플 카메라가 이제 달려서 나가는데 그거 1차 밴드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하니까 10월 달에 선정됐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저가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1차 밴드로 선정됐으니까 내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첫 번째 요거가 하나 재료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호재가 하나 뜬 게 이 회사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보호회로 쪽 이거 지금 연구 개발해 왔는데 이게 지금 베트남 쪽에 보면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 인도에도 가면 완성차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두 개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업체가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보호회로 쪽을 이 회사가 아마 납품이 내년 하나는 베트남 쪽은 내년 1분기 말, 그다음 인도 쪽은 내년 2분기 정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서 이러면 내년 실적 엄청 좋아지는 거고. 세 번째는 이 회사가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인데 요거 지금 보니까 내년 3, 4월에 승인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러면 내년 내후년 실적이 무척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더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때마침 요 종목 관련 얘기가 우리 플러 친구 쪽에 거기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 종목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 이 종목 얼마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하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증권사관학교 들어오시면 거기 무료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파워로직스 이런 회사구나 이해하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